안녕하세요. 환경과 사회 12, 13, 14주를 강의하게 될 사회전복지학과 한상진 교수입니다. 교과서는 제5편 415페이지부터 제가 3주에 해당되는 강의 내용을 다 지적하면서 또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따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주로 교재 중심으로 제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칠판에 강의하는 내용들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말고사에는 이 교재뿐만 아니라 강의한 내용들 전부가 다 출제되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환경, 생태계, 자연의 개념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환경과 사회에 대해서 그동안 11주까지 많은 내용을 배우셨을 텐데 이제 저는 이제 사회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좀 더 철학적인 컨셉을 중심으로 환경과 사회의 관계가 뭔가를 한번 정리하고 환경, 생태계, 자연 이런 개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은 다른 말로 하면 자연이겠죠. 환경과 사회의 관계를 따져보기 위해서 가장 편리한 방법 또 유익한 방법은 우리 인간, 이 사람을 환경과 사회에 매개해 놓고 그 세 가지 관계를 따져보면 우리가 이 교과목의 내용인 환경과 사회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보통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인간을 제가 이 한자로 쓴 이유도 사람인 사이간, 그래서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인간이다. 즉 혼자서는 인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자체가 사회에 영향을 받는 사회적 존재다. 이거는 익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이 사회에만 영향받는 그런 수동적 존재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인간이 또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신종 코로나 감염병을 놓고 다른 나라보다 한국 사회가 국민들의 어떤 노력으로 방역을 잘한다. 그러면 이 사회 자체가 과거보다 이런 인간들의 노력으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선진 방역,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회 형성이랄까요? 사회를 만드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양쪽 방향, 이게 보통 이제 사회과학에서 얘기하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자 이 사회 자체를 또 인간이 만든다는 그 측면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자,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알아본 다음에 자연과 사회의 관계를 살펴보면 결국 환경과 사회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는 그런 간접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본다면, 자, 우선적으로 인간은, 이거는 화살표 표시보다는 부분집합 표시로 본다면 자연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간도 동물이죠. 동물, 생명체고, 다른 동식물과 똑같이 생식을 하고 또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인간도 자연적 존재다. 지금의 감염병 사태를 다시 한번 예를 든다면, 뭐 박쥐에서 왔다든지 지금 너무 그 축산이 과도하게 되다 보니까 인수 공통 감염 이런 식으로 동물과 인간의 예전에는 경계가 있었던 것이 허물어짐으로써 전염이 많이 되는 조류독감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의 동물이라는 존재라는 걸 또 다시금 알려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동물적인 수준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미개하게 야만적으로 살아왔다면 이런 환경 문제가 없었겠죠. 그 대신에 어떤 문명적인 지금의 선진화된 고도의 문화적 삶은 또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보통 18세기, 자 여기서 교과서에 넣는데 최신 용어로서 이게 지질시대 개념에 해당되는 안트로포신이라는 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말로 인류세. 인류세란 건 뭐냐면 기존의 지구 탄생 이후로 18세기 전까지는 인간이 거의 동물과 비슷하게 농사 짓는 정도로 자연적인 지질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온 반면에 18세기 산업혁명 이후는 아시다시피 지금의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CO2라든지 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연이 또 지질이 인간의 개입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200~300년 동안 anthropo 이 말이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인류가 지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 한 300년 동안의 기간을 anthropocene,
지질학적으로 인류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류세 이후에 본다면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이지만 두뇌가 있고 또 불을 발견한 이후로 농사 짓고 공장을 만들고 도시 만들고 이런 식의 각종 문명 활동을 하면서 뭐 그건 좋은데 다른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한다든지 식물의 멸종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결과 농촌이나 이 자연, 산림 이런 것들은 상당히 파괴되면서 인간만이 어떤 지질이나 자연의 중심인 것처럼 인간 이 만물의 영장인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게 자연을 인간 문명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서 자연의 보복이랄까요? 그런 현재 기후 변화. 올해도 재작년 못지않은 폭염이 지금 예고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전염병이 더 창궐한다든지 이런 인간의 자연 어떤 남용이랄까요? 지나친 개발 또 자연을 지나치게 도구화하는 이런 측면 때문에 지금의 환경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그러나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직립을 하게 되고 두뇌, 언어를 사용하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면서 공장, 요즘 21세기는 이제 5G, IT의 시대 아닙니까? 4차 산업혁명. 그러면서 점점 기술이 발전된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이 자연은 점점 파괴되고 기후도 이상기후, 이변, 기후위기 이 정도까지 지금 오고 있다. 이게 지금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300년 동안 인간 중심으로 너무 지나치게 착취한 그런 측면이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연과 사회, 환경과 사회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선 3단 논법에 의하면 인간이 사회를 만들죠. 근데 그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고 그랬죠. 그러면 인간이 만든 사회 역시 환경이라는 자연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사회를 여러분들 뭐 국제 정치라든지 행정 이런 여러 영역에서 지금까지 배웠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3주 동안 좀 더 사회학적 또 울산이라는 지역사회 관점에서 우리의 이 지역사회 환경, 자연 환경을 어떻게 이 사회적으로 잘 보존할 것인가 이런 결론을 내도록 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도 자연의 관점에서 온다면 동물이 조직을 만들면 이걸 군집이라고 하죠. 군집. 식물도 사실 우리가 한자로 보면 식물이라는 게 심을 식자, 물건할 때 물자 그래서 식목이랄 때 나무를 심는 것처럼 영어로도 식물을 플랜트라고 그러죠. 플랜트는 심다라는 의미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인공적으로 뭘 만든 거, 심은 거 이게 식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식물도 인간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자연스럽게 존재했던 생명체죠. 식물도 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 맺고 씨 뿌리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 번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군락이라고 하죠. 군락. 자, 울산대에 해송월이 있는데 울산에 원래 해송, 바다 소나무가 군락지로 상당히 유명했죠. 그래서 바다에 보면 일정 지역 한 식물이 대를 이어서 그러니까 인간이나 동물만 어떤 생존 대를 잇는 욕구가 있는 게 아니라 식물 역시 가능한 한 그 군락 자기 지역을 계속 대대로 보존하려는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근데 환경오염 때문에 해송 군락지가 많이 파괴되고 뭐 오염에 강한 외래종이 들어선다든지 이게 이제 생태학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동물도 군집 생활한다. 인간만큼 고도의 조직화된 시스템으로의 사회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동물원의 원숭이거나 TV의 원숭이 생태를 보면 우두머리 원숭이도 있고 부화도 있고 거의 인간 정도는 아니지만 커뮤니케이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뭐 개도 여러분들 많이 기를 텐데 개끼리 만나면 막 짖고 그러죠. 뭐 서로 친근하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인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말로 싸우거나 의사소통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개도 개 소리로는 서로 의사소통한다. 물론 인간만큼 고도의 문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보통 벌, 개미, 나비, 거미 뭐 이런 군집을 본다면
보통 여왕개미가 있고 일개미가 있고 거미도 뭐 벌도 일벌 여왕벌이 있고 이런 식의 일종의 조직화된 군집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이런 고도의 뭐 정치 대통령이 있고 경제로는 대기업 재벌이 있고 또 TV 언론 매체가 있고 이거 아주 동물 식물보다는 고도로 복잡하고 분화된 거지만 자연의 관점에서는 사실 동물의 군집이나 식물의 군락보다 약간 복잡하지 인간이 만든 사회라는 것도 환경이라는 자연의 일부다. 이런 관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 화살표 얘기할 수 있겠죠.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자, 환경이 점점 중요해지니까 자연을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그걸 이위해서 인간이 만든 사회도 이제는 자연의 일부라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까지는 좋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신종 감염병의 기후 위기에 지금 보면 뭐 에너지 위기, 뭐 석유도 점점 고갈될 수 있다. 멸종, 여러 뭐 미세먼지, 환경에 대한 점점 나쁜 소식들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만든 사회가 환경의 일부다, 자연의 일부다라는 그런 측면만으로는 이 환경 문제를 사회적으로 잘 해결할 수가 없다. 뭐가 중요하냐? 요 화살표를 다른 말로 하면 자연의 사회적 관리. 제가 한자를 많이 써서 좀 미안한데 사자성어 중에 결자해지, 결자라는 것은 문제를 만든 사람이 해법을 제시해야 된다. 즉 인간이 아까도 말했듯이 18세기 이후로 산업혁명, 문명을 위해서 자연을 많이 파괴했잖아요. 또 사회가 더 고도로 발전하면서 인구도 늘고 도시가 개발되니까 농촌과 숲, 동물의 서식지는 파괴된 거죠. 그런 측면을 이제는 21세기 관점에서 성찰을 하고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인간이 너무 그동안 동물, 식물을 괴롭히고 자연을 파괴하고 지구를 못 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반성하고 지속 가능하게 적정한 발전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되지만 사실 인간이 앞으로 대대로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서도 더 이상 지금과 같은 고도 성장 또 지나친 개발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후손도 먹고 살려면 이제는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을 많이 들었겠지만 우리 인간 사회가 인간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동물, 식물을 위해서 인간의 권리를 포기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이너스 성장하니까 얼마나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재난지원금을 좀 주니까 그나마 소비가 돌아가는 그런 한국인데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렵고 그런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 조금 자연을 위해 참자. 뭐 이거는 말이 되지만 뭐 동물, 식물의 권리를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자. 이거는 아무도 수긍은 안 하겠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연의 사회적 관리라는 거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도 지금 경제가 나빠져서 물론 당장의 생계가 고통스럽고 힘들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참아가면서 경제 성장이 옛날만큼 안 되니까 확실히 미세먼지도 줄고 지금 보면 CO2도 덜 발생할 것이고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는 요즘 보도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뭐 일부러 우리가 저성장, 탈성장,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 좀 현실성이 없는지 몰라도 인간을 포함한 그러니까 인간도 자연의 일부고 동물, 식물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이 인간도 계속 지속 가능하고 동물, 식물도 같이 공존 번영할 수 있는 수준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게 이 사회가 자연에 대해서 마지막 화살표로 잘 통제하고 유지,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이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너무 교과서에 없는 얘기를 길게 하기는 좀 어렵고 또 한편으로 환경과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까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 지속 가능성과 공평성, 공평하다, 평등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고 교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다른 그림인데 이 지구를 놓고 본다면
이게 지구다 그러면 지구 안에는 여러 국가들이 있죠. 네이션. 지구의 형용사 글로벌, 세계적인 의미고 국가의 형용사는 내셔널이죠. 국가적인. 그 다음에 울산 같은 도시, 그러면 시티긴 하지만 로컬, 지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인간들이 살아나가죠.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서 사는데 울산이라는 도시에서 살지만 한국이라는 국가 속, 더 나아가서는 지구라는 세계 안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그 지구화, 세계화가 된다는 건 이제 신종 감염병이 한국에서도 발생하지만 외국 국내 유입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이게 상호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데 요게 이제 하나의 공간의 측면이라고 말한다면 또 하나 중요한 건 시간이죠. 자, 우리가 인간, 시간, 공간 이걸 3간, 3간, 3개의 간자로 끝나는 말이라고 본다면 인간은 시간적 축 속에서 동시적인 공간의 영향 속에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란 건 하루 24시간이고 이 시간을 다른 말로 하면 역사, 히스토리라고 말씀드려요. 히스토리. 공간은 뭐냐? 지역성이죠, 지역. 지리적인 측면. 시간으로 본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처음 등장한 게 구석기 시대겠죠. 그 이후로 한 18세기까지는 농사 짓고 농사도 일종의 자연을 일부 변형시키는 거지만 씨 뿌리고 거기서 추수하고 그런 거 정도는 동물이나 식물의 생존에 크게 아주 타격을, 위해를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때까지는 상당히 지속 가능하게 잘 살았겠죠. 근데 18세기 이후로 유럽에서 공장이 등장하고 20세기 이후 서비스업, 도시에 오피스 빌딩 생기고 21세기 지금 막 고도의 산업 문명이 되면서 지속 가능성이 현재 상당히 위협을 받는 그런 시점이다. 그러면 이게 현재라고 한다면 현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후손도 생각해야 되고 후손 이전에 당장에 여러분들 대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20대니까 적어도 앞으로 70년을 살아야 되는데 자, 70년 후 과연 이 지구가 지금처럼 멀쩡할까? 이게 상당히 좀 요즘 우려가 많이 들죠. 감염병이 옛날에 전염병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게 또 양상을 달리해서 글로벌하게 지금 막 진행되고 기후위기, 기후변화도 지금 심각하고 북극의 빙하가 녹는다, 해수면이 상승해서 멸종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전망은 있다. 근데 우리가 환경과 사회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인간도 사회도 자연의 일부라는 어떤 겸손한 윤리랄까요? 그런 속에서 그렇지만 가만히 있어서는 해결이 안 되죠. 그동안 인간이 너무 또 이 사회가 자연 환경을 파괴시켰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 가능한 원래 위치로 돌리기 위해서 CO2를 덜 발생시키려는 노력.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발전처럼 더 이상 CO2를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에너지원을 찾아야 될 것이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교통수단도 이제 점점 전기차, 수소차로 가야 될 것이고 이런 노력들이 다 서스테너빌리티와 관련되는 건데 이 에코티는 뭐냐면 자 로컬끼리도 보면 울산은 산업도시니까 상당히 이 공장 오염이 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실제 매연, 자동차로 인한 그런 오염은 수도권이 심할 수도 있고 그게 도시 간에도 불공평한 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기후변화 대책도 그렇지만 중국, 인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 이 공간적 공평성도 시간적인 역사의 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18세기부터 이 지구상의 CO2라든지 각종 오염물질을 먼저 배출한 나라들은 유럽 아니면 미국이겠죠. 그래서 19세기 미국이 이제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자동차가 늘고 20세기 들면 일본, 대한민국 한 50년 정도 이전에 산업화됐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기껏해 한 30년 산업화 역사가 있다면 인도는 이제 막 산업화 문명화가 되려는 거고 요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자 이제 기후변화가 심각하니까 CO2 줄이자라고 할 때 아마 이거 기후변화 대책에서 배웠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선진국 너희들이 과거 300년 동안 물론 그 양은 지금의 CO2 배출보다는 좀 적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CO2가 누적적으로 성층권에
또는 어떤 기후변화를 일으켜서 빙하를 녹이고 그렇기 때문에 300년 동안 과거에 발생시킨 선진국의 CO2 양 이거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동안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지금 훨씬 더 CO2 감축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산업화를 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엄청난 CO2를 배출했죠. 그러나 30년밖에 배출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 살아야 되고 좀 CO2 감축량을 적게 해달라 이런 식의 요구를 하겠죠. 이거를 동일하게 한다면 이런 제3세계 후진국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공평성의 문제는 도시 간에도 격차가 있고 국가 간에도 격차가 있고 이 대륙 간에도 또 글로벌한 불공평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해결해서 서스테이너빌리티도 국제적인 국가 간 공평한 정의로운 원칙, 나중에 환경 정의라는 개념도 얘기할 텐데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진행돼야 된다. 그만하죠.